그럼 자기들이 권력을 어디다 쓴 거야? 자기들 배불리는데. 왜 그런 걸 분석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정부가 지금까지 땅값, 집값이 안 올랐다 별로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랐고,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집값이 오르는 정책만 내놓나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고위공직자 중에 집을 3채씩 가진 사람, 청와대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37%였고, 오늘도 우리가 발표했지만 고위공직자 중에 38%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 농사나 지러 가거나 아니면 주택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정부의 고위공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냐? 1억씩 연봉 받고 자기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걸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 지식인들이 이걸 안 해요.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데는 이런 기사를 거의 안 써요. 예? 대통령이 화장실 갈 때 그 보는 신문이라 그런지 예?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보수 언론들은 국민의힘 힘 빠질까봐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경실련 강당에 오는 기자들은 경찰서 사회부 기자라 대부분 다 회사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또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 기사를 있는 그대로 잘 정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중 있게 다뤄지느냐 아니냐는 그건 뭐 사회부 기자의 역량이 아니고 그 데스크의 판단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설명이 된다. 그리고 본인들도 한 번, 두 번,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막 계속 하니까 나름대로 검증도 할 것이고 확인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다시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국민을 속이고 가짜 통계나 가짜 뉴스 기준을 만들지 않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 게 2004년 2월 달부터 아파트 운동을 시작해서 2007년 4월 법이 개정될 때까지 3년 동안을 노무현 정부 때 했어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서 3년 걸려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뜯어 고쳐가지고 2008년부터 2014년, 15년까지 한 8년간 집값이 안정됐었어요. 어떤 법을? 분양가 상한제, 네네. 분양 원가 공개, 네. 그 다음에 건물만 분양하는 거, 토지 임대 건물 분양, 그 다음에 20년 장기 전세,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분양, 뭐 이런 시민들에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30평짜리를 2억, 3억에 분양하도록 하는 법. 쉽게 말하면 30평짜리 아파트가 서울에서 3억, 2억, 그 다음에 건물만 분양하면 30평짜리가 1억 5천, 2억. 강남에 30평짜리 건물이 2억에 분양되면 지금 강남에 30평짜리 전세가 얼마예요? 거의 10억 넘지 않나요? 10억이 넘어요. 새 아파트는. 네. 근데 그 옆에다가 2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해주면 어떻게 돼? 떨어지죠. 할 수가 있다고. 건물만 분양을 해주는 거야. 어? 토지 임대료는 한 25만 원, 30만 원 내고 건물만. 그 다음에 용산에 30평짜리를 2억 9천에 분양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용산 30평짜리 전세가 지금 거기도 10억 가까이 가. 근데 거기다가 30평짜리를 3억에 분양하면 그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고 그 방법을 오세훈 이명박 정권이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그래서 또 내년 서울시장 될 사람들부터 경실련에 와서 이 정책을 배워가라. 내년 서울시장 후보를 내가 여기 경실련에서 초청에다 다 토론을 할 거예요. 개별로. 그때 가르쳐 줄 거야. 근데 미리 이 헤럴드 인터뷰를 보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원래 이력을 잠깐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무슨 일을 하셨고 2004년부터 아파트 운동에 뛰어드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있죠. 말씀. 그러니까 나는 80년 초반부터 20년 동안 네. 2000년 가까이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해외 가서도 일을 하고 주로 이제 기획 업무나 계획 업무나 이런 걸 했는데 하면서 아파트 원가가 얼마인지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걸 공급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 그리고 그러던 중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어. 96년에. 응? 백화점이. 그래가지고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이 죽었어. 그런 일을 보고 우리나라도 좋은 건물을 싸게 짓고 좋은 빌딩을 짓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내가 시작한 거예요. 99년부터. 99년부터 와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집값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2003년부터. 그래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그 정부에다가 청와대를 내가 찾아가서 정책실장인 이정우, 김수현, 응? 이 정부의 정책실장을 했던 그때는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에게 집값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4년 2월에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라는 운동본부를 경실련 안에 꾸려가지고 분양 원가를 직접 계산해서 뽑아가지고 어느 아파트는 저게 얼마짜리다, 얼마가 적정 가격이고 얼마가 원가다 알려줬어. 그런 걸
했더니 2006년 서울시장으로 뽑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 그때도 여기 와서 우리 후보 인터뷰를 하면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당선되고 석 달 있다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대국민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붕괴 이 3종 세트라고 해요. 그거를 즉시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시민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분양 원가를 공개한 게 2007년 4월. 그때 강남은 원가가 7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 300만 원의 이익은 임대주택을 짓는 데 쓰겠다. 강북은 원가가 550만 원인데 700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강남은 3억, 강북은 2억, 30평짜리가 이렇게 분양을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 서울시장 선언한 지 3일 후에 나도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3년간 고집을 꺾고 야당 시장이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 찬스가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야. 곧 이어서 대선이 있고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 강남에 30평짜리를 3억에 분양할 사람, 용산에 20평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분양할 사람, 건물만. 그런 공약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선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내가 놔줄 것 같아. 나보고 나서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뭐 정치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어쨌든 그 헤럴드 경제 대표가 그 홍정욱 씨인가? 사주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바뀌었어요? 건설업자로 바뀌었어요. 네. 건설업자가 또 인수를 했구만. 네. 그럼 중흥이 인수를 중흥? 해서 중흥그룹에? 네, 호남기반 서울신문은 호반이 먹었고요. 그런 거예요.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분양해서 바가지 씌워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거든.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면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임대차법 개정안도 나왔잖아요. 이제 7월 31일 날 나오고 거의 뭐 3달이 지나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좀. 그건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도입을 한 건데 네. 첫 번째 했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잘못된 게 임대차 신고제. 서로 임대차 계약이 얼마에 됐는지 파악이 중요해요. 실태 파악이. 그러면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지금 시행이 내년 1년 유보해가지고 내년부터 신고를 해. 그죠? 당장 신고를 해서 2달 안에 시한을 한 2개월 주고 6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전부 해라. 모든 임대차는 국가가 파악을 할 의무가 있죠. 서로 누구를 보호하려면 국가가 내용을 알아야 보호를 하지.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를 해?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는 임대차 신고제가 먼저 돼서 그걸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무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처럼 주택 정책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대더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당 대표 할 때 토지공 개념 도입하자고 떠들다가 토지부지되고 법무부 장관 자리로 가버렸어요. 예? 당 대표 이해찬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 반대. 공급 확대한다고 저 총리실에다가 그 전경련 요원들하고 재벌 요원들을 한 15명, 그 다음에 각 부처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합동 공부를 시킨 사람이에요. 친재벌적 정책만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쨌든 그거는 조금 논외고, 그러던 차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단독 처리를 했어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이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이 임대료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임대료를 파악을 해야지 상한제를 어디다 써먹지. 실태 파악도 못하는데, 못한 상태에서 상한제를 도입해봐야 아무 쪽에도 쓸 데가 없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안 좋으냐? 지난 4년간 집값이 60%가 됐어요. 박근혜 정부 끝에도 뛰었으니까. 2016년부터 뛰기 시작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50%, 박근혜 정부에서 10% 해서 60% 가까이 뛰었는데 집값이 한 60% 뛰면 4년간 뛰면 전세값이 따라와요. 즉 지금 1년간 전세값이 계속 뛰고 있다고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60주 연속 상승. 계속 전세값은 조금씩 오르고 있었다고. 그 집값이 올라서 5억짜리일 때는 3억에 빌려주지만 그 5억짜리가 10억이 되면 사람들은 3억 이상의 걸 받고 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5억짜리는 5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빌려주지만 그 자동차 값이 자동차로 비교해서 1억짜리 자동차면 당연히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더 받고 싶은 거지, 임대료를. 그 시기에 맞물렸어요. 또 하나는 지난 3년간 임대업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집값의 80%를 빌려주니까 전세가 다 월세로 전환된 물량이 80만 채, 70만 채, 80만 채가 월세로 전환이 돼버려서 1년에 한 전세 물량이 20만 개 이상씩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은 물량대로 줄고 전세 가격은 가격대로 상승하고 있을 때 그걸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2년 더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또 이사를 안 가.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대폭 줄고 전세 가격은 또 집주인은 2년 빌려주던 걸 4년 동안 이제 못 올려받으니까 더 올려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졌어. 여러 가지가 4-5가지 요인이 겹쳐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정부 통계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매주 0. 몇 프로 올랐다, 0.0 몇 프로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들은 얼마 올랐다는 건지 가늠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던 거를 집에서
1억 5천 2억씩 올려달라고 하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20% 30%가 오르고 뭐 50%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정부 발표는 무슨 0. 몇 프로 올랐다 안정적이다 집값은 이런 통계로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그럼 지금까지 경실련이 되게 정부에게 통계 요청이나 이런 거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개 그 정보공개청구나 답변 받으신 거 있으니까 거의 답변 받은 거는 지난번에 네. 그 이명박 14%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26%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52%가 올랐다. 응? 그랬더니 이 52%가 아니고 14%다 하는 답만 왔어요. 그게 정부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러면 자, 이 문재인 정부가 14% 올랐다면 박근혜 이명박 때는 어떻게 얼마가 올랐냐? 했더니 2.7%라고. 그러면 우리는 2배 올랐다고 하는데 2.7% 대 14.2면 5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5배 올랐다. 과거 9년보다 5배 올랐다는 답을 받은 게 있죠.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상추를 어떻게 됐는지. 어느 아파트가 그러냐? 그거에 대한 답도 없고 또 청와대에다도 우리가 너는 도대체 확인해 봤냐? 14%가 맞는지 52%가 맞는지 어느 게 맞는지 김상조 김상조야 너는 알고 있니?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그럼 대통령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라도 그 참모들한테 경제수석이든 정책실장한테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확인해 봐라.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냥 김현미 장관을 철석같이 믿고 김현미 장관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경실련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세요. 네, 오늘 말씀을 여기 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다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